예,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가칭 한국카카오은행과 가칭 K뱅크 은행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는 ICT 금융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총 3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금년 11월 9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즉 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 보안, 리스크 관리 전문가 등 7명으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3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 질의응답을 진행한 이후 금일 오전 최종 심사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3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하여 예비인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카카오은행은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 고객 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K뱅크 은행은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 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 등에 대한 평가 의견 등을 감안하여 한국카카오은행, K뱅크은행 등 2곳의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이번 은행업 예비인가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 이전에 1단계로 인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2대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첫째,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대상 은행 주주 중 다음과 같이 동일인, 즉 비금융 주력자입니다. 주식 보유 한도 초과 신청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카카오, K뱅크은행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KT, 주식회사 GS리테일, 주식회사 다날,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G이니시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금융위원장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임시금융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 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하여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 안정에 노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등 및
전산 보안 리스크 방지 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는 한편, 더 나아가 제출한 사업 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 운영함으로써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앱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은행과 KB은행은 인적 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검토 과정을 거쳐서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업 개시 시기는 앱인가자의 경영 전략 및 사업 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앱인가 받은 2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별도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일 9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이 두 컨소시엄, 두 전문은행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6쪽입니다. 저희가 예상 Q&A를 몇 개 마련했는데요.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앱인가 신청 접수 이후 심사 경과입니다. 금감원 내 별도 인가 심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서류 약 1000페이지 내외 되는데요. 을 이제 검토를 하면서 특히 적합성, 법적 요건 부합 여부 등을 세밀하게 심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는 외부평가위원회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우선 추후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27일부터 29일까지 합수를 하면서 PT 신청 서류를 집중 심사하고 PT나 질의응답을 진행한 이후에 최종 의견을 저희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앱인가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부평가위원회 명단과 세부평가 결과 공개 문제인데요. 위원 명단과 심사 결과는 저희가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바라고요. 다음 7쪽입니다. 이번 인터넷 전문은행 앱인가의 심사 기준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사업계획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700점입니다. 1000점 중에서 이 사업계획은 주로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7번, 4번입니다. 4번에 보면 앱인가를 두 곳에만 한 이유는 저희가 우선 지난번에 발표한 대로 한 곳 내지 두 곳을 이번에는 1단계로 인가한다고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외부평가위원회에서 두 개의 컨소시엄이 두 개의 신청자가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에게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그 권고에 따라서 이 두 곳을 앱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보시면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두 개 신청자를 앱인가하는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8쪽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2단계 인가 계획은 앞으로 은행법이 개정된 이후에 2단계 추가 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저희가 1단계에서 1개 내지 2개, 그리고 2단계에서 2개 내지 3개 해서 총 3개 내지 5개를 인가하기로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다만 추후에 은행법 개정 이후에 추가 인가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은행법 개정 이후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저희가 우선 첫 번째는 그 새로운 금융 서비스 출현을 통해서 보다 편리하고 보다 저렴하게 이런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이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역시 중금리 신용대출이 좀 더 활성화되고, 다음에 이 원스톱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그 은행 시장 내, 은행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해서 결국은 이 전반적인 우리나라 은행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어떤 인터넷 은행이, 전문은행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그 양질의 일자리가 좀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은행 산업의 해외 진출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계기로 이 발판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인삼분리는 다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고, 14페이지부터 보시면 한국 카카오은행하고 이번에 주요 사업 내용을 몇 가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더 자세히는 내일 아마 직접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한국 카카오은행의 경우에는 14페이지 보시면 거래 비용의 절감, 즉 그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현재 그 벤, 피지, 카드사의 어떤 수수료 부분이 대폭 인하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업 모델을 제시를 했고요. 15페이지입니다. 그 중금리 대출과 관련해서 이 혁신적인 어떤 특히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모델을 제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카카오 유니버셜 포인트라고 해서 고객 혜택을 혁신적으로, 즉 현금 이자만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포인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금융 보호 서비스의 혁신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이 자산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자문 서비스죠. 자산관리, 자문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그 웹 혹은 그 모바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제공하는 모델을 제시를 했고요. 다음 18페이지 보시면 K뱅크의 경우에는 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19페이지 보시면 그 중금리 대출에서 이 서민 근로자 대상 그 중금리 대출 상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플 뱅킹이라고 해서 이 계좌번호 없이 그 간편 송금하는 자금이체 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페이지에 보면 익스프레스페이, 즉 간편 지급 결제. 저희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마 계좌이동, 그 계좌이체부터 시작해서 즉결제, 에브리싱 모든 걸 다 총정리한 이런 어떤 모형도 제시를 하고, 역시 로보어드바이저, 즉 또 자산관리 서비스입니다. 자산관리 서비스도 이런 어떤 모델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단 설명을 마치고요. 예.